안녕하세요. 물리 김연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력장 가우스 법칙이라는 내용인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역학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잘 출제를 하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 강의나 교재 기준으로는 중력 파트에서 이게 빠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고, 접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전기장, 그 정전기학에서의 가우스 법칙 내용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정리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이렇게 특강 형태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자기학 쪽에 대한 학습을 하신 분들은 정전기학 쪽에서 가우스 법칙이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줄여서 표현을 하자면 알짜 전기 선속이 전기장 곱하기 대칭성 있는 가우스면의 면적. 그러니까 요게 사실 원래 이제 적분을 해야 되죠. 자, 요 아이가 관계된 상수 유전율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가우스면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량과 같다 라는 이 법칙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력장 가우스 법칙도 요걸 뭐 이런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중력 선속이라고 불러주고,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 중력과 관계된 선속 내지는 중력장의 총합이 중력장 곱하기 면적. 요게 조금 이상하죠. 요게 이제 중력 가속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전기장이라는 게 전자기학에서 의미하는 가장 수업용 버전에 입각해서 얘기하면 단위양 전하 플러스 쿨롱이 받는 전기력이에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라는 거는 중력을 이제 우리가 중력 가속도 이용해서 표현하면 mg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단위 질량 1kg을 대입을 하게 되면 g라고만 표기를 하게 돼도 1kg이 받는 중력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중력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부르지 않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관계된 상수가 중력 상수, 만류인력 상수 4파이 G, 4파이는 이제 어떤 기하학적인 특징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가우스면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질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이쪽에 대한 표현인데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둬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지구 내부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에 대한 표현을 혹시 좀 쉽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전기 파트에 나오는 가우스 법칙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스타일이 돼버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기력이라는 힘이 상수 거리 제곱분의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원인 전하량의 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정의죠. 근데 중력이라는 힘도 중력과 관계된 상수 거리 제곱분의 중력을 발생시키는 원인 질량의 곱 해서 이 두 식의 형태가 동일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 비례상수를 가지고 있다. 그 발생 원인, 전하량과 질량의 곱에 각각 비례한다 라는 동일한 형태의 식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전기장 파트에서 우리가 봤던 가우스 법칙과 같은 방법을 여기서도 써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꽂혀야 되는 게 지구 내부에서 어떤 물체가 받게 되는 중력을 표현할 때, 그러면 지구 내부의 어떤 특정 면에 대한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질량, 그걸 이제 가우스 법칙이니까 가우스면 내부의 알짜 질량이 결정을 한다. 요걸 동일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내용은 누구랑 내용적으로는 똑같냐면, 부피 전하 밀도가 일정한 부도체 구 내부에서의, 물론 이제 외부도 포함이죠, 요때의 전기장 구하는 방법과 매우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구를 동그란 구라고 생각을 하고 밀도가 완전히 균일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완전 구형 물체이면서 그리고 밀도가 일정한,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도체 구도 전하 밀도가 일정한 이란 특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전기력과 중력의 식적인 정의에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지구 내부에서 받게 되는 중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요거를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장황하게 말고 조금 단순화시켜서 들어가 주게 되면, 자 지구 내부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이 물체가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는 r이었다.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이 물체가 현재 있는 지점 포함해서 이쁜 모양, 대칭성 있는, 즉 지구 질량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가우스면을 그리게 되면, 결론이 이 가우스면 내부에 들어있는 지구 질량이 이 물체의 중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면의 바깥쪽에도 이런 데도 이제 질량이 있죠. 근데 이게 식적인 증명을 하게 되면, 적분등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물체 작용함이 모두 다 상쇄가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내부에 있는 질량이 결정을 하던데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걸 증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전자기하에서의 가우스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용에서는 그 증명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표현을 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스케일이 좀 있으니까 중력에 대한 식적인 정의는 상수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G 거리 제곱분의 물체 질량까지는 앞으로 빼고, 요 지구의 질량 있죠, 그걸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질량으로 할 거야. 근데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지구의 질량 밀도는 당연히 지구의 총질량을 m이라고 했으면, 그 m을 지구의 전체 부피 3분의 4 파이 지구 반지름 3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지구의 밀도 3분의 4 파이 지구 반지름 3승분의 지구의 총질량, 나는
가우스면 안에 들어있는 지구 질량만 궁금하니까, 그죠? 여기에 가우스 면을 포함하는 지구의 부피, 즉 이만큼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3분의 4 파이 스몰 r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3분의 4 파이가 치워지고 r 제곱 여기서 하나 남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이 그러면 지구 반지름 3승분의 중력 상수,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구 총 질량 곱하기 물체 질량 곱하기 R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는 요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중력이 결정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내부에서의 중력을 표현하는 걸 다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에 그 기출이 됐었던 교원 임용 시험 문제의 그 형태를 조금 차용을 해가지고 제가 좀 변형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A는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지표면에 거의 딱 붙어가지고 지구 반지름으로 등속 원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형 터널을 저 반대편까지 뻥 뚫어가지고 여기에서 가만히 지표면에서 터널을 향해서 자유낙하를 시키게 되면 일단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겠죠. 내용에 결국에는 단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론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결론이 이 등속 원운동의 주기와 단진동의 주기가 같다라는 게 결론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거를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뭐 A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구심력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이 있는데 MR 오메가 제곱을 쓸게요. 이유는 주기가 오메가 분의 2파이다 라는 요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중력이죠.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지구 반지름 R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로부터 오메가가 그러면 루트 R 3승분의 G 지구의 질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분의 2파이기 때문에 이 원운동하는 물체 A의 주기는 오메가 뒤집어서 2파이, 그죠? 2파이 루트 G 지구의 질량분의 지구 반지름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의 그 왕복 운동 사실상 이제 단진동의 결론인데 그 주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구 중심으로부터 B가 한 요 정도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지구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거는 R이라고 둘게요. 스몰 r.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게 하나가 있죠. 그럼 요 위치에서 이 물체 B가 받게 되는 중력이 지구 반지름 3승분의 G 질량의 곱 곱하기 R이죠. 그죠? 그리고 이 힘 이외에 다른 힘은 없기 때문에 얘가 R자 힘이고 현재 진동의 중심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지구 중심을 향하는 힘이겠죠. 물론 반대편에 있을 때도 지구 중심을 향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왜 단진동이 되냐? 단진동이라는 거는 진동은 진동인데 복원력의 크기가 변이에 비례할 때, 그죠? 요 변이에 비례해서 복원력 크기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단진동을 하게 되죠.
그게 단진동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R, 스몰 r이라고 표시한 게 지구 중심, 즉 진동 중심으로부터 위치, 변이입니다. 근데 지구 중심을 향하는 고힘, 즉 중력이 이 부분은 싹 다 상수죠. 변하는 값이 없으니까. 즉 변이인 R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복원력에 해당하는 중력이 R에 비례하는 힘이니까 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단진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단진동 복원력의 정의 m 오메가 제곱 x인데 저는 이제 x를 r로 바꿔서 표현을 한 거고요. 변이를 지금 r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게 중력이 그 역할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변이 r이 지워지면서 오메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오메가가 원운동 주기 구할 때하고 똑같은 물리량으로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B의 단진동 주기도 A의 등속 원운동 주기랑 완벽하게 같은 값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B가 여기서 이제 자유낙하를 시작하는 순간 A가 그 위치점을 통과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B가 쭉 내려가서 반대편에 도착을 하게 되면 A는 절반의 주기 운동을 하니까 그 순간에 딱 밑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한 번의 주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왔으니까 B도 한 번 주기 끝나니까 원위치로 오니까 다시 만나요. 그래서 지구 끝과 끝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운동을 서로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주기가 똑같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만약에 이제 터널을 중심을 통과하는 게 아니 이런 데다가 뚫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다가 물체를 진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용이 3번인데요. 결론은 동일한 주기를 갖는다가 결론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분명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가운데가 진동의 중심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진동 중심으로부터 위치, 임의의 변이에 물체가 통과하고 있었다. 자, 그때 이 물체가 이 지점에서 받게 되는 힘은 중력일 겁니다. 그죠? 그 크기는 일단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거 요걸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곡선이 됐네요.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거리 r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해버리면 나는 지금 x가 필요한 거니까 진동 중심에 대한 변이가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 물체가 받는 힘은 그 위치에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터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힘은 뭐냐면 요 진동 중심을 향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해를 좀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현재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 거니까 억각으로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따라서 복원력에 해당하는 진동 중심 방향의 중력 성분은 FG 중력의 세타의 업족
사인을 붙여준 값만큼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물론 이 터널이 있기 때문에, 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수직항력, 그러니까 터널 면을 물체가 누를 거기 때문에 그 힘과 상쇄되어서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진동 중심에 대해서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아이가 진동 중심을 향해서 받게 되는 이 힘의 크기는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복원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케이. r 제곱분의 g 질량의 곱 r 사인 세타가 복원력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 m 오메가 제곱 x야. 그럼 이 x를 또 바꿔서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좌변 우변에 지워지거나 비교 대상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 다시 최초의 이 x 표시한 걸로 돌아오게 되면 r을 이용해서 분명히 이 r을 이용을 해서 x를 표현할 수가 있네요. 지금 세타를 중심으로부터 요 위치 벡터 같은 걸 세타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즉 r 옆쪽에 해당 그죠? 높이에 해당하는 게 x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x는 얼마?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통으로 r 사인 세타예요. 여기도 얘가 x란 얘기니까 그죠? 따라서 x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즉 복원력에 해당하는 중력 성분이 변이에 역시 또 비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단진동을 하게 되고 결론 그러면 오메가가 똑같이 나오죠. 오메가가 결과적으로는 루트 지구반지름 3승분의 g 지구질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기가 역시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루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봤던 B의 진동 주기랑 동일한 주기를 가지게 돼요. 즉 B를 여기서 이제 진동을 시작을 시킬 때 이쪽에서 어떤 다른 물체를 B하고 출발하는 시각을 맞춰주게 되면 얘가 한 번 갔다가 돌아오면 B도 한 번 갔다가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간은 계속 똑같더라. 주기가 같으니까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너무 빡세게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거는 다 배제를 했고요. 이 정도는 매우 지엽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 정도는 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지구 내부에서 중력에 대한 표현, 그죠? 그때 이제 접근 방법이 식을 막 거창하게 추가로 외우는 게 쉽다면 접근 방법이 지구 내부에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딱 지정을 하고 거기에 예쁘게 대칭성이 있게 그 지점 포함해서 면을 설정을 한다. 구면이 되겠죠. 그 구면 안에 있는 지구 질량만 중력을 결정을 하더라. 그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리고 단진동을 할 건데 그 단진동하는 주기가 결과적으로는 지표면 부근에서 원운동하는 거랑 주기가 똑같아 라는 표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면은 내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